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한성가라는 남편의 내막을 알게 되었다는 어느 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한성가랍니다. 저를 때리거나 애를 때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화나 있는 표정에 화통을 삶아쳐 드셨는지, 목소리는 왜 그리 큰지, 그냥 물어본 말에 대답을 하는 것뿐인데 저에게 화내며 싸우는 것처럼 들립니다. 누나셋 밑에서 아주 곱게 자랐다는데 성깔은 왜 저렇게 더러운 건지. 여자들 밑에서 자란 남자는 여성스럽다고들 하는데 저 인간은 완전 반전입니다. 연애 때는 그런 나쁜 남자 같은 모습이 좋아 혹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애 낳고 살다 보니 내가 왜 또 저런 또라이랑 결혼을 했는지 제 자신이 비참하고 후회가 막심합니다. 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정주부입니다. 과거 좋은 대학까지 나왔지만 가고 싶은 직장에는 못 들어갔고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은 제 성에 안 찼고 그래서 남동생과 어렵게 대학가 변두리에서 작은 고깃집을 차려 작게나마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요식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나름 잘 됐고 큰 돈을 벌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가고 싶지 않은 회사에 들어가 월급쟁이 생활하는 돈보다는 더 벌었습니다. 다들 젊은 여자가 고깃집을 떡하니 차려 사장이 돼서 운영하니 찝쩍거리는 남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돈이 많으니 저런 장사도 하는 거다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 이곳저곳 친척들에게 빌린 돈과 대출까지 가게의 한 모퉁이 정도가 저와 동생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나름 장사가 잘 되어서 빌린 돈도 서서히 갚아나갔기에 저는 나름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가게가 자리를 잡아갈 때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손님으로 자주 왔었고 자주 오다 보니 단골이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남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저도 친구가 소개해준 남자와 썸을 타고 있었을 때였지요. 그런데 묘하게 저에게 보내는 눈빛과 말투가 저는 왠지 모르게 자꾸만 끌렸고 남편도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서서히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묘하면서도 뭔가 둘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에서 이상한 감정들이 싹트게 되면서 어느덧 밤새도록 통화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진짜 사귀는 남자가 아닌 썸 타는 남자였기에 약간의 저울질을 했었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더 이상 그 썸남을 만날 수는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남편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저희 마음을 알게 된 후로 여친과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갔으며 비밀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둘 다 솔로였을 때 만났다면 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이가 아니었기에 저희는 남몰래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그렇게 연애를 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 연애 사실을 밝혔고 처음에 남편 친구들한테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저는 여친 있는 남자 뺏은 여자가 되어버렸고 남편은 지 하나만 보고 만났던 여자친구를 헌신짝 버리듯 차버린 몹쓸 놈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때 그런 냉정함을 알았다면 아마도 제가 지금 결혼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안 살았겠죠.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저희는 동거 아닌 동거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저희 가게에 나와 같이 일도 하게 되었었지요. 그때 가게에 나와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고 같이 붙어있으니 더 좋았습니다. 영업 끝나면 가게 문 닫고 주거니 받거니 회포도 풀고 그때 생각하면 정말 좋았습니다. 또 생각하면 좋긴 하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맞는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남편이랑 결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혼전 임신이 되었기에 결혼날 잡아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후다닥 하게 되었습니다.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시어머니 눈치도 보였지만 그때 하필이면 저희 아버지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제가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지셔서 일도 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제가 병원비에 모든 걸 책임져야만 했었거든요. 사실 남편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던 상황입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시시콜콜 말하고 싶지도 않았기에 그냥 결혼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던 남편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이것저것 돈 들어갈 게 많았으며 결혼 비용에 급전이 필요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아이도 뱃속에 있어서 더 이상 일을 하기에도 힘들었었거든요. 남동생도 다행히 본인 일 찾아 나갔기에 그나마 동생 걱정은 안 해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저에게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 집의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표정을 생각하면 아직도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썩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애 낳고 살다 보니 저에게 그때 완전히 코 껴서 결혼을 했다는 소리를 대놓고 하더라고요. 부잣집 딸내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빈 깡통이었다는 소리도 해댔고요. 결혼할 때 지 친구들이 다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친구 결혼이라고 온 친구들이 그 중에는 몇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 만에 친구들 모임에 다니더니 지금은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모임 이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어렵기도 했지만 이래저래 처음 신혼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성격이 정말 지 아들내미랑 쏙 빼다 박아서 말투도 투명하면서 목소리도 크고 언제나 화나 있는 사람 같거든요. 본인 성에 차지 않은 며느리가 그것도 임신해서 들어왔으니 제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언제나 돈돈거리며 너는 대학교까지 나온 애가 이런 것도 못하냐며 언제나 트집을 잡으셨지요. 애도 아직 어리니 제가 뭐라고 대들었겠습니까? 든든한 친정백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입 다물고 살았습니다. 한 집에 시어머니와 살았지만 제가 시어머니 보고 결혼한 것은 아니니 그냥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랑 남편 보면서요. 그런데 아이가 4살 정도 될 무렵 남편이 이제 친구들 좀 만나러 나가봐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라기도 했던 게 그렇게 지 친구들 욕할 땐 언제고 이제는 만나러 나가봐야겠다고 그러길래 뭔 바람이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하고 이제는 본인도 친구들이 보고 싶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이 다 지나고 날이 밝아오는데도 들어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원래 그 인간 친구들이 모여서 술 한번 먹었다 하면 날이 새도록 먹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결혼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먹고 들어와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에 온 남편은 오자마자 자빠자 자진 않고 안 하던 술주정을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을 나가시기에 집에는 애랑 저뿐이었거든요. 애는 자고 있는 와중에 야, 라면 끓여와봐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까지 술 드시면서 해장도 안 하고 왔어? 라고 했더니 야, 사기 결혼에 돈 한 푼 없는 너랑 옛날 여친까지 차버리고 결혼해줬는데 라면 하나 끓이는 게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는 겁니다. 저는 주둥이가 정말 썩어 빠졌나 싶었죠. 뭐? 사기 결혼? 내가 니한테 뭔 사기를 쳤는데 내가 우리 집 잘 산다고 한 적 한 번이라도 있냐? 네가 먼저 그리 생각한 거지. 내가 니한테 사기를 쳐? 그리고 내가 니한테 니 여친 차고 나한테 오라고 했냐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데 그런 나 혼자 쇼했니? 내가 니한테 니 여친 버리고 나한테 오라고 했냐고. 그 주둥이 그만 나불대라. 진짜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어디서 누구랑 술을 쳐 드시고 왔길래 아침이 다 되어 기어들어와 놓고는 다짜고짜 사기를 쳤다는 둥 옛 여자친구 얘기까지 나불대는 걸 보니 정말 사기 결혼은 제가 당한 것만 같았습니다. 저 인간 말하는 꼬라지가 딱 봐도 돈 많은 여자 물어서 결혼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놈 같아 보였습니다. 내가 애 낳고 산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렇게 사람이 변해버리다니. 그때 당시 생각하면 배신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말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집안의 물건들을 깨부시는 겁니다. 깨부시려면 지 물건을 때려 부시던가 제 화장대에 얼마 있지도 않은 것들을 들어서 현관 앞에다가 다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 인간은 사람 새끼가 아니라 짐승 새끼였다는 걸요.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우는 애를 붙잡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놓고 한동안 눈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며 왜 그때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저희 부부의 처음 일어난 쌀벌한 부부싸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싸웠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쥐죽은 듯 잠잠했던 남편이었고 그런 남편 보고 반성을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또 그때는 시어머니가 알면 괜히 잔소리 남발할 것 같아서 쉬쉬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참 미련한 인간이었죠. 아닙니다. 미숙한 인간이었었네요. 누구 좋으라고 쉬쉬하고 넘어갔는지 사연 보시는 분들이 들으면 욕하시겠네요. 여튼 그렇게 지내다가 남편이 가끔 가는 모임만 다녀왔다 싶으면 저희는 꼭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지고 볶고하던 중 드디어 저희가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같이가 아닌 온전히 저희 셋이 함께 살아가게 될 집을 갖게 되는 거였죠. 그때 생각하면 어찌나 좋은지 남편 또라이 행동하는 것도 잠깐 잊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했고 몇 개월 뒤 남편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집들이 겸 겸사겸사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하게 된 거죠. 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일단 초대했으니 맛있게 잘 먹이고 즐겁게 놀다가 보내야겠다는 마음에 음식도 맛있게 하고 배달 음식도 시키고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친구들이 왔고 즐겁게 음식도 먹고 술도 먹고 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보기에 반갑기도 했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친구 중 한 명이 예전에 제가 가게 했을 때도 좀 친했었는데 그 친구랑 남편이랑 서로 뭔 얘기를 하는지 티격태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남편 친구가 예전에도 제가 알던 친구인데 모임에도 종종 왔었다면서 오늘 같이 오려고 했는데 못 왔다면서 지금이라도 오라고 하면 온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도 된다고 했더니 남편이 됐어 이 자식이 술이 취했나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도 얼굴 아는 친구라는데 왜 그래 오라고 해 그랬더니 남편이 급구 말리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그 친구가 그럼 오라고 할게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남편 얼굴은 완전 썩소가 되어버렸고 왜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분 정도 지났을까요? 집에 온 친구는 바로 남편의 옛날 여친이었습니다. 참 찐따 같은 자식이 지 옛날 여친이어서 그 난리를 피웠나 싶었지요. 저도 가볍게 인사하고 같이 술을 마시는데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말도 못하고 그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저도 뭐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들 술이 많이 들어가니 한 친구가 한다는 말이 역시 형수는 쿨한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자식 옛날 여친이 모임에 같이 나와도 아무 말 안 하시고 아우 정말 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모임에 종종 나왔다고도 했었는데 왜 잠깐 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히덕거리고 있었을까요? 이 자식이 저 몰래 친구들 만난다고 해놓고 그 옛날 여친이 모임에 온다는 소리만 쏙 빼놓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와서 저한테 사기 결혼이니 옛날 여친 소리를 대놓고 하면서 술주정을 부렸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썩소가 되었고 남편 놈은 말도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겁니다. 그날 그렇게 싸한 분위기에서 집들이는 끝나고 친구들이 모두들 가고 남편과 아주 대박 아작나게 싸웠습니다. 이 새끼가 거짓말 해놓고 나한테 와서 지랄한 걸 생각하니 더 참을 수가 없었고 왜 내가 그동안 그 술주정 다 받아주면서 또 좋다고 화해하면 손을 내밀었었는지 참 바보가 따로 없었구나를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아들내미는 시어머니가 봐주셔서 집에는 남편과 저 둘뿐이었으니 망정이지 애까지 있었으면 애한테 못 볼 걸 보였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지금까지 살얼음판입니다. 남편과 저희 관계는 어떠냐고요? 말하면 뭐합니까? 아주 막대먹은 부부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거지 같은 남편놈이 성질 부리면 째려보면서 똑같이 맞장구 칩니다. 너가 던지면 나도 던진다. 너가 부수면 나라고 못 부시냐? 이렇게 저도 막 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을 모르고 억울했었는데 남편 친구들이 와서 그 내막을 알게 되었네요. 저희는 그냥 딱 말 그대로 부부가 아닌 동거인 수준입니다. 그래도 뭐 애가 있으니 보통 가정집에서 할 것들은 다 합니다. 저녁 같이 먹기, 여행 가기, 외식하기 등등 할 건 다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콕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희는 왜 같이 살고 있는지 모르는 동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이가 있으니 그나마 두 사람 입에서 이혼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네요. 그냥 싸울 때 남들과 달리 스케일이 클 뿐.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 성가라는 남편놈이지만 저도 한 성가라는 아내로 바뀐 것 외에는 똑같습니다. 예전에 꿀 뚝뚝 떨어지는 눈빛은 사라져버린 한 성가라는 남편놈이 떡하니 제 옆에 있어서 꼴 보기는 싫지만 꿀 뚝뚝 떨어지는 우리 아들내미 있으니 그나마 버티고 살아갑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